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원에 나와서 좀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재밌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당나라 당태종하고 그 안시성에서 그 양만춘인가요? 그 장수하고 이제 싸운 거죠. 근데 그거 보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구려인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강한 무술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술. 그리고 이제 사극을 보면 거기에 이제 임금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좌우에 문관이 있고 무관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무술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죠. 지금도 이제 국방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은 이제 무술과 스포츠의 차이점, 그 이제 간단한 그 개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 말씀을 드리려면 좀 사전에 그 문과 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문관과 무관이 있었고, 문은 학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 공부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어떤 개념이 있고, 무는 육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군인들, 국방, 그리고 개인으로 따지자면 이제 몸, 건강, 그 다음에 뭐 단련, 수련,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무가. 그래서 무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무적인 부분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문적인 부분이 강하겠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그 이순신 장군처럼 문무가 겸비된 사람. 그러니까 장군이지만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쌍절곤 교육하는데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그 이 쌍절곤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잘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라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해보죠. 12척 가지고 일본의 몇백 척을 이렇게 때려 부셨잖아요. 그 뭐 지형 지물도 이용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배로 큰 배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울돌목, 뭐 지형 지물도 이용해서 거북선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단 무란 무엇인가 해서 그 무적인 개념은 다음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삶 속의 문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갖추느냐.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단련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지혜, 전략, 전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수련,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균형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개념이 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이 부분이 좀 그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고, 그 옛날 같이 이 무술이 막 칼 차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스포츠로 이렇게 좀 약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그 스포츠는 무술의 큰 개념 안에 포함된 어떤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술이 어떤 자연의 큰 나무라면, 스포츠는 어떤 분재와 같은, 그 중에서 좀 압축해서
어떤 개념을 뽑아서 만든 그 재미있는 게임이나 경기 형태로 만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무술이 더 큰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무술에서 예를 들면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해보죠. 달리기 시합. 그러면 이 스포츠에서는 예를 들면 이 A라는 사람이 달리기가 10초고 B라는 사람이 15초다. 그러면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A라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요이 땡 해서 경기를 했을 때, 그 규칙 안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는 규칙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이게 뻥 뚫린 어떤 그 자연 세계로 더 큰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게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가 아닌 상태에서 B가 A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10초, 15초, 5초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똑같이 수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도 뭐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좀 핵심 개념이 되는데요. 그것은 5초를 먼저 뛰면 돼요. 6초를 먼저 뛰면 이기겠죠. 이 사람보다 더 빨리.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 개념이라는 거죠. 스포츠와 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진 힘이 100이에요. 100. 그런데 상대방, 뭐 예를 들면 한 명하고 100하고 싸운다면은 뭐 기술이나 어떤 차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100의 힘을 가진 사람 2명하고 제가 붙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겨루기를 한다. 그러면은 200대 100이지 않습니까? 200대 100. 그럼 힘의 차이가 생겨요. 무술이란 게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힘이 모질라죠. 그럼 그 100의 힘을 어떻게 끌어와야 상대방 2명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개념 하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쌍절곤이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힘 100, 얘가 100, 그래서 200이 됐죠. 그러면 2명하고 상대가 가능한 거예요. 뭐 더 크게 보자면 뭐 상대 100명과 나 혼자 붙어야 된다. 100대 1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총을 들으면 되겠죠. 기관총. 그러면 힘의 균형이 맞으니까. 그런 원리하에서 핵무기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의 균형적인 차원이겠죠. 자, 이런 것처럼 그 스포츠의 규칙과 그 무술이 가지고 있는 무규칙, 그러나 더 넓은 세계,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내가 어떤 차원에서 수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방향이나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좀 하나하나 뜯어서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란 무엇인가, 한자를 한번 원리적인 뜻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